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균수 메이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제가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뒷부구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필 이제 또 오늘 하려고 제가 이제 보통 주말에 미리 이제 큰 틀에서 대부분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그럼 이 만든 이후에 이제 사거래일이 지나갔다는 건데 그 사거래일이 아시겠지만 뭐 지난주에도 안 좋았고 이번 주에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장 안 좋은데 이제 또 업종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 1차 시세가 크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내려올 때 이제 자꾸 업종 지켜보고 공부해야 되는 습관을 이제 들이셔야 그래야 이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업종을 내려오고 있어도 더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린 뉴딜 물려 계신 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뭔지 다 아시죠?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린 뉴딜만 얘기하고 여기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이고 이게 풍력 타워죠.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을 두 개로 나눠진 거 아실 겁니다. 한국판 뉴딜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때 언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물 경기가 답이 안 나오니까 뭐 돈 푸는 것도 이제 풀긴 풀되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 뉴딜이라는 개념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뉴딜한 게 아닙니다. 뭐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뉴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문을 하십니다. 한국판 뉴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 원래 했던 거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때 한국판 뉴딜을 만드는데 그거 한번 세부 항목을 좀 짜봐라.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근데 디지털 뉴딜이 또 테마주도 있습니다. 뭐 오픈베이스도 있고 뭐 종목이 뭐 다우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반반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뉴딜보다 그린 뉴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디지털이랑 그린 뉴딜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건 큰 틀에서 비슷해요. 그리고 정부가 대놓고 밀어서 육성하겠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죠.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디지털 뉴딜 관련주 중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 많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랑 묶여있는 종목들 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실적이 안 나오고 대부분 테마성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죠. 최근에 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 막 5배, 6배 갔는데 아직도 포드 PR이 20배 초반이에요. 6배나 올랐는데. 그럼 뒤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거는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여튼 올해는 그린 뉴딜 얘기를 할 거고 한국판 뉴딜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인데 나머지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다. 역시나 그린 뉴딜은 친환경, 기후변화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한 73조 원 정도.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전체 금액이 160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한 반 정도가 그린 뉴딜, 나머지는 이제 뭐 데이터 댐이라든지 아니면 큰 틀에서 디지털 뉴딜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오늘은 뭐 그린 뉴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바이든 당선 시 최대 수요 업종 이거는 뭐 전 국민 다 아는 얘기실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이 이 얘기를 했어요.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하겠다. 근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만 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선두주자로 이거 달려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유럽이 정책 드라이브를 엄청 세게 걸어놔가지고 유럽연합에서도 2050년까지 제로하겠다고 했고 바이든 후보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리가 중국 하면은 미세먼지, 화력 석탄 발전소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쟤네들은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기본적인 관념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중국도 전 세계에서 이제 풍력타워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깔고 아직도 화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풍력 태양광 많이 해요. 중국이 생각보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었던 나라. 그린 뉴딜, 이 녹색 에너지에 가장 보수적으로 별로 안 좋게 봤던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린 뉴딜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던 나라인데 이번에 이제
스가 총리가 또 이제 올라오면서 이분이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같은 얘기 할 거랍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한다. 이 얘기를 일본에서도 해요. 가장 그린 뉴딜의 이제 보수적이던 나라까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려 4년 동안 2조 달러 쓰겠답니다. 재생에너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저 민주당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관심들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린 뉴딜 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태양광, 풍력, 수소.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태양광 패널 먼저 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에는 이제 한 11주 정도 들어갈 걸로 보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권역 풍력 단지 조성하고 이제 태양광은 발전 용량을 앞으로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늘리겠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을 까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비가 집중호우가 내릴 때 산사태가 조금 많이 일어난 게 이제 태양광 패널 까느라 자꾸 이제 나무 벌목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를 실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게 산을 뭐 한두 개 까는 거면 말을 안 하는데 막 전국에 있는 산 대부분의 산을 많은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형적으로 저런 데다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풍력 타워 발전 시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 단지의 경우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백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지대 산 그런 데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거기다 설치하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발전 효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국 산에 봉우리마다 다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해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상으로 바다 위에다 띄우거나 아니면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실증 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시간이 이제 빨리 가고 있는데 관련주를 우리 주식이 중요하니까 관련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MB 대통령이었죠.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이 그린 뉴딜이랑 똑같은 거죠. 그때 이제 임기 5년 동안 107조를 쓰겠다고 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2008년에도 당시에 이제 그린 뉴딜 테마가 있었는데 이때 대장이 뭐였을까요? 이때 대장. 잘 떠오르는 종목 바로 있으셔야 됩니다. OCI잖아요, OCI. OCI가 원래 태양광 완전 대표주였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하나솔루션한테 완전 밀렸지만 폴리실리콘 때문에. 근데 OCI가 얼마나 많이 갔냐면 이 종목이 바닥에서 꼭지까지 40배 갔습니다. 40배. 지금 이제 움직이는 가격이 한 6만 원대잖아요. 얘 꼭지가 제 기억에 67만 원인가 그래요.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지금 내려온 게. 근데 얘가 저점 대비해서 보면 한 35에서 40배 올라갔고 이거 발표하고 나서도 4배인가 더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갔죠. 이게 40배 올라가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정도로. 근데 실제로 OCI가 뭐 실적도 괜찮고 큰 틀에서 이제 정책 수혜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이 이제 태양광 패널을 좀 많이 쓰는데 미국에는 주택시장, 상업용 시장, 뭐 산업용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시장을. 상업용 태양광 패널 시장 미국에서 1등이 하나솔루션이고 주택용 태양광 패널 시장 1등도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한화종합화학도 있고 한화에너지도 있고 하나솔루션 안에도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큐셀 사업부, 첨단소재 사업부 해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화에너지에서는 수소 에너지 추출하는 거 지금 뭐 만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는 수소 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연구하고 있고 한화 케미칼에서는 수전의 수소 생산하는 거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그룹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그룹도 현대차에서는 넥소 만들고 그 밑에 있는 모비스에서는 스택 같은 거 만들고 그 밑에 있는 현대제철에서는 그 용광로에서 이제 철을 만드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부생수소로 해가지고 이제 수소 생산하는 거 만들고 그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를 다 만들고 있는데 하나솔루션도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국내에서 2등, 1등이 국내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이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가지고 기존 태양광 패널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데 그 소재를 바꿔버렸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로. 근데 이게 효율이 아직까지
지금 상용화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100% 상용화가 완료가 되면은 국내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베이스로 태양광 패널 만들고 있는 회사들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이게. 원가가 너무 쌉니다. 양산 시작하면. 왜냐면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고온에서 한번 녹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온도가 800에서 900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온에서 그 녹이는 공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발전 이렇게 만드는 생산 원가가 엄청 싸기 때문에 효율만 조금 올라오면 되겠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종목들 중에 제가 얘가 당연히 1번이고 그리고 국내 점유율로 2등은 얘고 그리고 페롭스카이든 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 개 종목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PER이 10배 초반이에요. 많이 올라갔는데도 싸다는 겁니다. 10배 초반 PER 많이 올라갔는데도 쇼킹하죠.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 관련주 바로 가보면 삼광 M&T, CS윈드 이 두 종목이 당연히 스톱인 거고 얘는 좀 후발주자죠. 그래서 가볍고 테마성이면 얘 정도인데 얘도 PER이 포워드로 보면 10배 초반입니다. 그리고 얘 두 개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포워드 PER이 한 20배 초반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많이 내려왔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 첨보 같은 종목 그 종목이 포워드 PER이 몇 배냐면은 한 30배 초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첨보랑 그러니까 뭐 그대로 갖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첨보랑 에코프로 BM보다 아직도 얘네가 싸요. 한참 쌉니다. 그대로 동일선상에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둘 다 뭐 EPS가 뭐 주당 순이익 성장한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같이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는데도 그게 비싸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국내에서 1등.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효성중공업은 효성그룹이 대기업이죠. 근데 EM코리아가 있는데 EM코리아는 딱 봐도 중소기업이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작고 얘는 크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효성중공업이랑 EM코리아랑 둘 다 수소차 충전소 이거 운영을 해요. 지금 국내에 한 30, 40여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 회사가 과점입니다. 거의 두 개 회사가 다 해먹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 40대 40이에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지금 점유율이 거의 같습니다.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40, 40 정도. 여기서 시장 점유율 40%로 1위라고 했는데 여기도 시장 점유율 약 40%로 2위. 거의 똑같거든요. 그 두 개 회사 두 개 회사 이제 점유율이. 근데 여기서 뭐 매출이 엄청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지배력이 큰 회사입니다. 회사는 조만하지만 적어도 수소차 충전소 운영하거나 설치하는 거에서는 국내 2등인데 1등이랑 차이가 없다. 뭐 이 정도. 역시나 얘는 실적은 안 나오고 숫자 나오는 쪽으로 보면 무조건 얘는 이쪽만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얘랑 다른 게 뭐냐면은 풍력 태양광은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좀 수소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좀 테마성이 많이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바이오는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슈캠스랑 이제 같이 묶여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끌고 가려면 실적이 이제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런 부침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 가거든요.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항상 실적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라고 보이지만 이게 시세가 죽으려면 실적이 죽어야 되는데 전혀 죽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일 때 잘 참고를 해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거를 한 장씩 캡처를 하셔가지고 그린 풍력 한 장, 태양광 한 장, 수소차 한 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걸로 그린 뉴딜은 정리 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장 끝나고 오후 3시 40분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